바이오는 왜 안 가냐? 또 다른 성장주들이 나오면서 이게 바이오가 아니어도 나는 많이 먹을 수 있다.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하이 리스크 미디엄 리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경향이 또 조금 더 보이는 게 아닌가. 모아두고 기다리던지 아니면 그냥 안 보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해외도 힘들었던 바이오 회사들은 다 돈이 없는 바이오텍인 거고, 사실 돈 버는 기업들은 이제 뭐 주가도 사실 네. 나쁘지 않았다. 네. 연구 네. 개발을 해야만 네.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네. 그래야만 이제 기술 이전도 예. 가능해집니다. 예, 예. 그런데 돈이 끊기면 이 모든 게 다 밀리게 되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없는 기업은 앞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로 혜성같이 등장한 라이징 스타이신데요. 모셔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강하나 연구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라이징 스타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미 뭐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뜨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는 제약 바이오를 많이 안 찾아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바이오보다는 좀 다른 테마를 많이 선호하시지 않나. K바이오의 저력, 뭐 이게 사실 죽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2023년에는 좀 살아나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이게 네. 꽤 오랫동안 좀 부진을 겪고 있어서요. 사실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도 여전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네.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주가 추이를 보여서, 그럼 바이오는 왜 안 가냐 하시는 네. 분들도 네네. 있습니다. 네. 이제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2차 전지 아니면 또 뭐 방산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미디어, 컨텐츠 그런 또 다른 성장주들이 나오면서 이게 바이오가 아니어도 나는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굳이 바이오를 네, 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차피 뭐, 네.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장주 위주로 많이 보시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뭐 AI,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요즘은 조금 보이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작년부터 시작된 이제 비상장 투자의 급감,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라이선스 딜과 대규모 인수합병 딜의 부재, 그러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추세라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이오 전체적인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사실은 매크로하고 관련돼서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뭐 돈도 좀 뭐라 그럴까 마르고 신용에 네.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제가 듣기에는 그 벤처 투자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상당히 나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이오에도 영향을 준 건가요? 그렇죠. 사실 바이오가 대부분 적자잖아요. 네, 예. 근데 적자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인데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연구 개발을 해야만 네.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네. 그래야만 이제 기술 이전도 예. 가능해집니다. 예, 예. 그런데 돈이 끊기면 이 모든 게 다 밀리게 되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의 가치가 사실 신약 개발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모든 게 안 되게 되면 당연히 좀 악순환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신용 시장에서 조금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 바이오도 네. 조금 뭐 특별한 바이오 쪽의 이슈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네, 되겠습니까? 그렇게도 보고 있고, 이제 네. 뭐 사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아, 예. 또 요즘에는 조금 뭐 좋아지고 있는 방향이고요. 네. 이제 IPO 시장이 지금 안 좋아서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이제 IPO 쪽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대표적으로 이 바이오 업종이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이잖아요. 네. 당장의 어떤 매출이나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네. 올라가는 종목들,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많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자, 작년에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키워드가 그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면 코로나 초기에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라든지 뭐 이런 게 키워드였다면 2022년에는 어떤 게 키워드였을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로 급부상한 mRNA 쪽,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직전에 새로운 신약이 나왔던 이제 RNAi 네. 이 두 가지를 합친 이제 RNA 쪽이 네.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 AI가 사실은 2022년 바이오의 가장 큰 역할을 할 기술 순위 1위를 했었고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 AI를 이용한 진단 쪽에 굉장히 많은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국내는 별로 없고요. 네. 이제 해외 쪽이 이제 AI와 바이오의 융합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서 알츠하이머 아니면은 이제 뭐 비슷한 파킨슨 쪽 이런 뇌질환 쪽도 키워드로 많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된 겁니까? 실제로 주가로도 좀 반영이 많이 되었나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 해외 바이오 기업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네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비슷한 타겟으로 하는 약이 뭐 승인이 났다. 아니면 해외에서 비슷한 뭐 약이 좀 좋은 계약이 나왔다. 아니면 인수합병이 됐다라고 했을 때 국내 바이오 원래 반영이 많이 됩니다. 네. 뭐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또 이게 뭐 이틀을 잘 넘기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반영은 됐으나 이게 뭐 전체적인 뭐 지금까지의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진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를 얘기할 때 사실 저희가 뭐 기대감 혹은 위험, 리스크 이렇게 많이 보는 것들이 워낙에 대기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가 1상, 2상, 3상이 어디까지 가고 있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당장의 매출보다 중요한데 작년에 뭐 업종으로는 좀 가라앉았다고 해도 개별 기업별로는 이런 노력들은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됐나요? 사실 모든 바이오텍들이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기 그렇죠. 때문에 연구 개발은 뭐 꾸준히 네. 지속적으로 잘 진행을 했으나 어쩔 수 없는 이제 자금 조달 이슈가 역시나. 항상 있었습니다. 네.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금을 조달해야 됐던 것이고 그게 또 주가에 안 좋게 반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좀 이렇다 할 만한 기술 이전 계약이 없었듯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락다운도 있었고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임상 진전도 약간 밀린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돼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임상에 성공했을 때에 올라가는 것보다 실패했을 때 떨어지는 게 훨씬 커요. 이제 낙폭 과대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그 리스크를 떠안을 만큼의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하이 리스크 미디엄 리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경향이 또 조금 더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좀 더 많이 오르고 맞습니다. 내려갈 때 좀 더 더 많이 많이 내려가고. 내리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네. 한 회사가 임상 실패를 했는데 비슷한 걸 하는 회사가 뭐 만약에 있다, 예. 무조건 같이 그렇죠. 떨어집니다. 아, 예. 그리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IT 쪽 같은 경우는 뭐 CES가 있다든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네. 있다든지 뭐 이런 이벤트들 있는 것처럼 네. 바이오 쪽도 아마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기대감도 있고 어떤 것들이 그 안에서 얘기가 있었나 이벤트가 벌어지면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는 좀 그런 게 있었나 싶거든요. 관심에서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 어떤가요? 사실 JP모건 헬스케어가 아무래도 네. 연중 가장 큰 그렇죠. 바이오 행사인데도 네. 불구하고 뭐 좀 12월에 뭐 미리 조금 올랐다가 이제 학교할 때는 또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이 됐었고 옛날에는 사실 이제 뭐 빅파마랑 미팅했다라는 기사만 나와도 바이오가 많이 갔어요. 네.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학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술 이전을 가져와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라. 돈을 가져와라가 네. 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학회 모멘텀을 보고 투자하는 게 지금도 여전히 가장 유효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좀 빅파마와 제대로 된 미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거지. 그냥 보도 자료로 이제 미팅을 뭐 20군데와 했다. 뭐 이런 보도 자료만 나와서는 이제는 조금 투자자들이
무작정 투자를 하진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글로벌리 어려웠고 지금 말씀해주신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이슈도 있고 또 자금 시장이 경색되는 리스크도 있고 또 한국에서는 특히 또 신용 시장이 맞습니다. 경색됐고 했지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우리 K 바이오의 저력 그런 것이 글로벌에 비교해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또는 더 내부적으로 탄탄해지고 있다 아니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그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뭐 비싸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해외 빅파마들, 소위 네. 말해 돈도 잘 벌고 파이프라인도 탄탄한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도 많이 네.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도 힘들었던 바이오 회사들은 다 바이오텍인 거고 네. 돈이 없는 바이오텍인 거고 사실 돈 버는 기업들은 이제 뭐 주가도 사실 네. 나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금적인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을 확실히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보이고 네. 있고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래도 꾸준히 기술 이전 계약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바이오 기술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없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시기상으로 밀린 거지 이게 없다기보다는 이제 꾸준히 자금을 투자하게 되고 이렇게 팔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에 좋은 사례 있었던 플랫폼이나 물질을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바이오 말고도 원래 제조나 좀 세세하게 만드는 네. 걸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약이라도 이제 계량 신약이나 이제 뭐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는 정말 잘 만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새로운 타겟의 항암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잘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K 바이오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삼성 바이오 네네. 뭐 가장 큰 회사니까 맞습니다. 삼성 바이오 뭐 제조 얘기를 해줬으니까 삼성 바이오는 지금 어떤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상황인가요? 사실 작년 실적이 너무 좋았고 네. 이제 계속 뭐 콘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사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거다라고 네. 이제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상반기가 조금 힘들고 하반기가 훨씬 네. 좋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연간으로는 작년 대비 조금 빠지기는 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삼성바이오틱스는 이제 우리나라 대장 바이오주고 아무래도 지금 CMO, CDMO 시장이 있어서 이제 글로벌 탑티어인 거는 뭐 네.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기는 해요. 네. 다 이제 빅파마들과의 계약이고 여태까지 해온 게 많기 때문에 삼성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담 삼아 80 언더면은 그냥 사볼만 하지 않나라고 80만 원 미치면 네, 다들 이제 80만 원 미친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언더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사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언급을 네, 해주신 분들도 네. 꽤 많고요. 네. 이제 휴미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있어서 가장 시장이 큰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네. 7월 1일쯤에 출시를 네.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삼성바이오틱스 같은 경우 글로벌리 유일하게 고농도와 저농도 제형을 승인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MS 확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는 저력을 유지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세는 꾸준할 것이긴 하지만 네. 올해 상반기는 조금 밀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뒤이어 몇 가지 더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몇 가지 좀 특징적인 최근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여쭤볼 텐데 먼저 유한양행 좀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과 파이프라인이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하셨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네. 사실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뭐 실적도 뭐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근데 사실 저번 분기가 너무 안 좋았어서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잘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라이선스 수익을 제외하고도 잘 나온 실적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비용이 감소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 꾸준히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 실적이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8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대비 그 2배 이상 올라가는 실적이기 때문에 네. 실적 측면도 볼만한데 이제 유한양행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인 국내 이름은 랭라자, 해외 이름은 레이저티닙이라는 항암제가 국내 1차 치료제 및 보험 등재 여부가 한 상반기쯤에는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매출은 이제 유한양행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레이저티닙에 대해서 해외에서 좀 중요한 임상 3상 데이터도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알러지 치료제가 이제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아이노베이션에서 라이선스인 해온 치료제인데요. 네. 이제 알러지 치료제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아. 이 물질이 뭐 아토피나 이제 뭐 두드러기 이런 아니면 이제 음식 알러지에도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어서 이 모든 적응증을 커버하는 알러지 치료제는 여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라이선스 아웃 계약 가능성도 있고 임상 데이터만 봤을 때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약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프라인도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좀 핵심만 가볼게요. 바이오니아인데 세계적으로 탈모가 굉장히 좀 이슈고 네.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 그런 쪽에 또 기대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사실 바이오니아가 원료 합성을 그 어떤 기업보다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미 팔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다이어트 유산균인 비엔날신도 거의 1,600억 원 정도 매출을 작년에 냈고요. 국내에서만. 이제 지금 4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탈모 화장품이 있습니다. 코스메르나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아마존을 통해서 팔 예정이고 4월 유럽을 필두로 이제 글로벌이 좀 많이 팔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약 외품인 거죠? 네, 화장품. 화장품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논문상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경궁 탈모약인 프로페시아 보다도 프로페시아. 지금 유효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왔고 안정성 이슈가 아예 없다라는 점이 이 화장품이 좀 MS 확대가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딴 건 모르는데 프로페시아는 엄청난 사람이 먹고 있다 그렇게 알고 아. 있습니다. 정말 사람. 네. 자, 네. DTNC RO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네. 소개를 사실 해주셨던데요. 이제 CRO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기는 한데 비임상과 임상 비중이 비슷한 기업은 이제 DTN CRO밖에 없습니다. 네. 아, 예. 그래서 비임상과 임상 단계 모든 영역도 커버를 하는데 이제 비중도 비슷하다라는 거는 둘 다 잘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AI를 활용해서 임상 플랫폼을 좀 잘 만들어줘서 좀 사실 임상 CRO를 좀 잘해주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있고 FDA에 비임상 자료를 제출할 때 필수적인 샌드 솔루션도 이제 국내 유일하게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차츰차츰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가이던스가 올해는 이제 매출액 500억의 이제 OPM 15% 정도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여전히 한 100억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데 보면 제약 회사들도 대웅제약은 이제 뭐 계속 소송에 지금 있는 겁니까? 뭐 그거 톡신 어떻게 전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톡신을 안 보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이렇게 따로는 말씀을 예. 드리는데 대웅제약이 너무 좋은 회사인 건 맞고 네. 톡신을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주가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스트롱 바이를 하기에는 네.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나. 아직 그래서 그 소송이 아직도 깨끗하지 않은 거죠? 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최소 2, 3년간은 지속될 것이고 네. 네, 그런 게 반영이 되면 주가가 잘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조금은 그냥 기다리고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있습니다. 아니래도 제약 쪽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소송이 아니더라도. 소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예. 이제 본업인 신약 쪽
네. 뭐 사실 최근에 당뇨병 신약도 네. 나왔었고 이제 뭐 위식도 역류질환인 K캡도 나왔는데 이쪽은 정말 잘 팔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 팔고 있고 올해 수익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해줄 네.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감기약으로도 유명한 대원제약도 보고서에 아, 네. 있던데요. 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꾸준히 작성을 한 네. 기업인데 사실 이제는 조금은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코로나 때 특히 투인데믹 때 감기와 네. 코로나가 네. 참 많이 나왔을 때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호흡기계 영업력 1위고 뭐 콜대원 때문에 다들 네. 아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뭐 1분기부터 조금은 실적이 까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원제약. 자, 종목 마지막입니다. SK 바이오팜도 보고서에 넣어 네. 주셨나요? 네, 여기에는 뭐 네네. 없긴 하지만 네네. 이제 네.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적자이기 때문에 이제 적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기업 가치가 크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십니다. 근데 사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에서는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해진다. 라이선스 수익이 없더라도 가능해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를 필두로 내년에는 연간 흑자 전환 그리고 24년부터 25년 사이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인 이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의 적응증 확대 2개 정도가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전신발작과 소화기기 뇌전증 쪽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카리스마메이트의 네.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는 좋은 이슈가 많으니 한번 볼칠만 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알겠습니다.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생의 특성 자체가 꿈을 먹고 사는 섹터인데 워낙에 요즘 시장 분위기가 꿈보다는 당장의 실적이 필요하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조금 장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섹터, 뭐 신용에 대한 어려움, 자본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자 지금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접근한다면 혹시 그리고 갖고 계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아까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이제는 돈이 없는 기업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자금 여력 조금 있고 파이프라인을 볼 때에도 그래도 해외에서 관심을 가질 법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뭐 돈이 많진 않아도 그냥 조금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캐시카우가 따로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꾸준히 연구 개발이 하나 실패가 되더라도 다른 것들에서 좀 그런 꿈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예전처럼 제약바이오 움직이는데 모든 게 다 간다 이런 시장이 아니라 캐시카우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트렌드에 좀 맞는 네. 기업인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했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약바이오는 생각보다 주식이 움직이는데 따라서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더 많이 오르고 내리면 더 많이 내리고 그리고 또 이 자금 시장에도 또 영향을 받고 네. 그리고 또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면 또 큰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시장이지만 놓칠 수 없는 거는 확실하죠. 그렇죠. 네. 네. 지금 K 바이오 얘기하셨지만 K 바이오의 저력이 아직도 살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저희가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과 기회가 되는 한 섹터별 분석도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정광우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저녁부터는 또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네.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매크로를 좀 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사실 연초에 좀 했었는데요. 네. 뭐 그렇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해결이 돼갖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좀 덜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매크로 요즘 볼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뭐 안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안 볼 수가 없다면 이왕이면 꼼꼼하게 네, 봐야 되잖아요. 제대로 보는 게 좋죠. 예. 저희가 또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인포맥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른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